안녕하세요. 드디어 시험 볼 때가 다가온 것 같네요. 시험 보기 이제 기출 지문 특강 하게 되면은 거의 이제 시험 임박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시험이 본 시험도 있지만 모의고사도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이 기출 지문 특강이 이제 주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오늘 이제 분석하는 게 여기를 이걸 분석을 할 건데, 지문 중에 세법이 그 지문이 상당히 길어요. 다른 게 예를 들어 모의고사를 보더라도 공시 지적하고 세법의 문제 그 문항을 비교해 보면 등기나 지적에서 그 보기 1번, 2번, 3번 3개, 4개 정도가 세법은 하나의 지문이에요. 그렇게 길어요. 엄청 기니까. 근데 이 지문을 통으로 암기하고 어떻게 내가 이걸 머리 글자 따서 외우려고 하면은 세법은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암기를 할 때 어떻게든지 머리 글자를 따서 외우려고 노력을 하면은 세법 점수는 최고 많이 올라가면 5개, 6개 올라가요. 더 이상은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문 분석을 할 때 그 지문 속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 숨어져 있어요. 이 지문 안에가 지문 속에 정답으로 연결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를 찾아 주셔야 돼요. 오늘 이게 지문 속에 있는 단어 중에 필요 없는 지문, 필요 없는 건 안 읽어도 되고 다 필요한 그 핵심 단어 한 단어만. 그래서 저희 이제 사람으로 보면 그 혈이라는 거 있어요. 가다가 갑자기 거기만 딱 가만히만 딱 눌러도 꼼짝 못하고 멈춰버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지문 속에 그 딱 중요한 체크될 지문이 하나의 단어 있는데 그 단어 하나만 딱 잡아버리면 돼요. 그러면 문제는 그냥 쉽게 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하고 내일하고 이틀에 걸쳐서 세법 지문 정리를 해드릴 건데, 이제 오늘 3월 7일은 조세 총론하고 지방세예요. 책 순서대로 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내일은 종합부동산세, 일반소득세, 양도소득세에서 3월 8일 날은 국세. 이제 오늘은 지방세, 내일은 국세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갈 건데, 제가 여기다 이제 밑줄 하나 이렇게 그어놓은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잠깐 알려드리고 넘어갈게요. 기출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니라 기출 지문을 익히는 거예요.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면 옛날 출제됐던 지문을 그대로 100% 그대로 출제하진 않아요. 똑같이 출제하진 않고 지문을 약간 틀어요. 약간만 틀어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일지라도 그 내용을 약간만 다르게 포장을 해서 출제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출 지문집에 있는 것 중에서 그대로 출제되는 건 한 80% 정도는 그대로 출제되는데 한 20% 정도는 약간 그 꽈배기 형태로 약간만 꽈요. 꽈가지고 문제를 내니까 똑같은 지문인데도 약간 포장을 해버리면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단어를 이제 핵심 단어만 찾아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첫 번째가 조세 총론인데, 이 총론은 이제 여기 페이지 수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제 강의 따라오시다가 혹시나 강의를 놓쳐버리면 페이지 수 보고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제 4페이지에 테마 1 해가지고 국세와 지방세 구분하는 거예요. 이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하는 것은 세법하고 부동산 학개론하고 두 개 연결이 돼가지고 이 국세 지방세 구분은 반드시 부동산 학개론에서 한 문제씩을 출제해요. 매년 하나. 그래서 테마 1번에다 넣어드린 거예요. 먼저 세법은 기출 지문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왼쪽 오른쪽 날개에 있는 그 비교표 있죠. 그 비교표를 먼저 보고 이 비교표 내용을 가지고 기출 지문으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됐는가를 이렇게 연습을 계속해 가셔야 돼요. 먼저 표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지문 찾아가면서 지문에서 중요한 내용을 찾아서 문제 푸는 연습하시고 이렇게 순서를 그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먼저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 표 취득세부터 담배 소비세까지 쭉 나와요. 순서대로 나와 있어요. 순서대로 해놨으니까 이거를 따로 막 만들려고 사진을 찍어서 막 하려 하지 마시고 교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보시면 돼요. 나중에 공부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직접 이제 나중에 그 공부하실 때는 지금 여기가 비어 있잖아요. 저희는 여기는 비어놨잖아요. 근데 책은 다 답을 달아놨어요. 답이 없으면 나중에 공부하기 힘들다 해서 답을 다 달아드린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빈 종이라든지 어떤 걸 하나를 딱 이렇게 딱 가려요. 국세 지방세에서 내 나름대로 딱 가리고 내 이 취득세가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말만 하라는 이야기예요. 쓸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 시험은 중개사 시험은 주관식 문제는 아예 안 나와요. 객관식만 나오기 때문에 객관식은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눈으로 보고 내가 읽으면 돼요. 그냥 막 쓰려고 하면 안 돼. 지금은 쓰려고 하면 이미 늦어버리니까. 그럼 이제 그대로 한번 읽어봐요. 여기서 이제 스스로 칠판 보고 빈칸 한번 채워보고 내가 못 채운다. 그럼 못 채우는 부분 앞에다만 이렇게 표시만 딱 해놓고 나중에 그 부분을 집중 공략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할 일이 그 내용이지 여기서 하나씩 가면서 이건 뭐다 지금 외우려고 하면 안 돼. 그래서 이 내용에서 내가 알 수 있는 만큼만 해오고 안 되는 부분만 체크해가지고 복습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칠판만 보고 한번 연습해 볼게요. 국세인가 지방세인가 구분하는 거 마시면 둘 중에 하나. 확률은 50%. 자, 그럼 취득세? 자, 맞았네. 그럼 취득세는 지방세 다 맞췄어요. 자, 등록면허세?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양도소득세? 국세. 상속세? 국세. 자, 여기까지 다 풀었죠. 그 다음에 증여세? 국세. 부가가치세? 봐요. 여기서 부가가치세, 뭔지 모르겠네? 그러면 내가 뭔지 몰랐다 그러면 그분은 여기다 이렇게 표시해 놓으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부분을 체크했다가 그것만 계속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체크했다가 같이 따라하면 안 돼요. 알고 있는 나는 아는데 왜 체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국세, 농어촌 특별세 봐요. 지방세를 하신 분은 여기다 체크를 하셔야 돼. 농어촌이라고 해서 지방 느낌이 난다고 해서 지방세라고 하시면 안 돼. 농어촌 특별세는 국가가 받아가지고 농어촌을 위해서 특별히 쓰는 세금이에요. 국가가 국가 주머니에 있는 돈을 국가 주머니의 돈을 농어촌을 위해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누구 주머니에 있는 돈을 갖다 쓰라는 이야기인가? 국가. 그래서 국세라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여기를 제일 많이 틀리시니까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지역 자원시설세는 자, 지역이잖아요. 이건 지방세예요. 그다음에 자동차세? 지방세. 이거 잘하시네요. 담배 소비세? 지방세예요. 그래서 잘 모르면 이렇게 하라 했잖아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열받게 하면 담배 끊어버리고 국가 나라님이 열받게 하면 술 끊어버리고 그럼 국세, 주세는 국세, 담배 소비세는 지방세. 이 중에서 제일 헷갈리는 게 여기에요. 이 두 개예요. 부가가치세하고 농어촌 특별세. 이제 여기까지 해서 국세, 지방세 구분했으면 이것들을 시험 문제는 이제 어떻게 문제를 만드는지를 알아야 돼. 이제 자, 그럼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배울 때 그대로 읽어봐요. 양도소득세는 국세, 부가가치세는 국세. 그러면 둘 다 국세에 속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국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가가치세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양도소득세는 국세라는 걸 다 아는데 부가가치세를 착각하는 분들이 생겨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는 이 세 가지를 모르면 모르겠죠. 이 세 가지는 전부 지방세에 속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상속증여세는 우리 시험법은 세법 시험법은 아니에요. 세법에서는 상속세나 증여세라는 문구는 아예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부동산 학개론 시험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국세였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법인세도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와. 법인세 우리 시험은 안 나와요. 그런데 이거는 부동산 학개론에서 낼 수 있으니까 알려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소득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국세. 그럼 법인세는 똑같은 거예요. 소득세는 개인이 내는 국세이고 법인세는 법인이 내는 국세예요.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국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 내면
이게 무슨 세냐 이렇게만 물어봐요. 그래서 작년 시험은 아주 쉽게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다. 맞았죠? 맞았잖아요. 그다음 그 전년도 시험은 재산세는 지방세다. 맞았죠? 그 전년도는 상속세는 국세다. 맞았죠? 부가가치세는 국세다. 맞았죠? 그럼 이 내용만 계속 반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1번부터 7번까지 내용을 나는 싫다. 나는 이건 다 알 수 있겠다. 그럼 이 표만 연습해 버리는 거예요. 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꾸 이 표에다가 종이로 딱 가려놓고 그냥 계속 읽는 연습하는 거예요. 쓰려고 하면 안 돼요. 자, 읽는 다시 취득세, 지방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양도소득세, 국세, 상속세, 국세, 증여세, 국세, 부가가치세, 국세, 농어촌특별세, 국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 자동차세, 지방세, 담배소비세, 지방세. 계속 읽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한두 번 계속 읽다가 안 되면 한 3번 정도 읽어보고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시험 임박했을 때는 거기에 왼쪽에 있는 1번부터 7번까지 아예 안 봐도 돼요. 이걸 안 보시고 그냥 이 표에 있는 거, 그 날개에 있는 표만 가지고 계속 읽는 연습해버리면 국세, 지방세 문제를 그냥 풀 수 있는 거예요. 이제 5번 가보죠. 자, 이제는 약간 달라졌죠. 이제 5번, 6번, 7번은 이제 난이도가 약간 올라가. 이제 여기는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요. 그럼 지방세 중에서 구세는, 그럼 지방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 구세가 있는데 우리가 배운 것은 어떤 것만 배웠냐면 이 3개만 배웠어. 자, 여기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이 3가지만 배웠는데 여기는 머리 글자를 따서 이제 익혀야 돼. 이건. 그래서 취득세는 특, 광, 도. 등록면허세는 도, 구. 재산세는 시, 군, 구. 그런데 우리 시험에 이걸 출제를 못하는 게 있어요. 우리 시험에 출제를 못해요. 왜 출제를 못하냐면 통합지방자치단체라고 해서 지금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광주특별시로 바뀌어요. 그럼 그걸 특별자치시로 바뀌고 또 대구하고 경북하고 충남하고 대전하고 뭐 통합이 돼. 그럼 그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걸 우리 시험에서 이걸 출제를 못해. 그러니까 출제를 못하니까 그냥 가볍게 그냥 넘겨버리라는 이런 것들은. 이걸 가지고 굳이 막 이걸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럼 이제 구세, 그럼 등록면허세, 구세를 보는 게 아니라 이걸 보는 거예요. 등록면허세는 도, 구. 그럼 구 들어갔죠? 재산세는 시, 군, 구. 구 들어갔네? 그러면 둘 다 구세 맞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문제 나오면 취득세 딱 나오는 순간 우리 시험 볼 때 특, 광, 도, 등록면허세, 도구, 재산세, 시, 군, 구 해놓고 들어있으면 동그라미 쳐놓고 맞으니까 구세 맞았네? 이렇게 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취득세의 과세권자는 그러면 취득세는 앞에 머리 글자 따보세요. 누구누구라 했는가? 특, 광, 도. 특, 광, 도. 그 다음에요. 특, 광, 도. 그 다음에 한 가지 주의할 게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는 무조건 전체 세금이 다 들어가. 왜냐하면 세종시하고 세종시하고 제주도는 이 안에가 지방세가 모든 지방세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특별시하고 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시장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고려하면 안 돼. 이거는 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그거는 무조건 다 맞다 해버리시면 돼. 근데 그걸 문제로 내진 않아요. 그다음에 등록면허세의 과세권자,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이름을 누구라 했는가? 도, 구. 도구만 찾아요. 도하고 구만 찾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무조건 다 들어가니까 이거 고려하면 안 돼. 그래서 언제나 세금을 물어보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러면 그 사람은 무조건 다 모든 지방세를 거기 다 걷는다. 제주도는 제주도 안에서 모든 지방세를 걷고 세종시는 세종시 안에서 모든 지방세를 다 걷는다. 근데 서울은 서울특별시에서 쓰는 세금이 있고 각 구청에 쓰는 세금으로 나눠져. 근데 경기도는 경기도에서 쓰는 예산이 있고 각 시군에서 쓰는 예산이 이렇게 나눠지니까 도 같은 경우는 등록면허세는 도지사가 가져가면 그러면 경기도의 예산으로 쓰는 건 등록면허세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서울에서는 등록면허세가 이제 서울에서는 특별시 예산이 아니라
구청 예산이다. 그럼 머리 글자를 따서 등록면허세는 도, 구, 취득세는 트, 광, 도. 여기에 재산세는 시, 군, 구.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 돼. 근데 지금 이 구분하는 게 아마 2년 전에 감정평가사 부동산 학개론 시험에서 저게 출제가 됐어요. 우리 시험에서는 23회, 25회 때 출제됐는데 2년 전에 부동산 학개론에서 이거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이걸 출제한 적은 있어요. 근데 아마 올해는 출제를 못할 거예요. 통합 지방자치단체 하다 보니까 이걸 출제할 수 없으니까 그냥 국세 지방세만 구분만 해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이제 테마 2번. 이제 물납을 구분하는 것은 물납은 해년마다 시험에 나와요. 해년마다. 물납하고 분할납은 해년마다 시험에 나오는데 작년에는 재산세에서 물납의 지문 딱 한 줄 나왔어요. 딱 한 줄. 딱 한 줄. 그다음에 이제 분할납부는 이제 시험에 나오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에서 매년 각각의 한 지문씩 출제를 해. 그럼 이제 먼저 물납과 분할납부가 되는가 안 되는가를 이것부터 확인을 해 놓으셔야 돼. 자, 그럼 취득세, 물납 안 돼. 등록면허세 안 돼요. 재산세 돼요. 그러면 재산세는 되는데 이제 주의할 거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물납은 된다 안 된다? 발음을 못하신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립싱크 하신 분이 있고 지금 그래요. 시험장에 가서 립싱크 하시면 바로 컴퓨터가 탁 걸러내요. 컴퓨터는 립싱크 하신 분들은 바로 걸러내요. 그러니까 지금은 살아남을 수 있지만 컴퓨터한테는 그걸 우리가 피해갈 수는 없어요. 자, 다시요. 도시지역분 재산세도 결론은 무슨 세니까? 재산세예요. 이것도 재산세니까 일반 재산세와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둘 다 물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종합부동산세 물납 누가 된다고 그래요? 언제 된다고 그래요? 안 돼요, 이거. 아주 옛날에는 됐었어요. 근데 법이 개정되고 지금은 안 돼요. 종합부동산세 절대 물납 안 받아줘요. 양도소득세 안 돼요. 근데 종합소득세, 또 종합소득세도 안 돼요. 그러면 물납이 되는 건 오로지 누구밖에 안 된다? 재산세. 오로지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딱 이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특히 주의를 하셔야 돼요. 시험 보면 물납해놓고 재산세 해놓고 가로에 일반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 초과해놓고 그 뒤에다 가로해놓고 뭐라고 써놓냐면 도시분 재산세 제외하고 떡 써놔. 그런데 가로를 안 보고 넘어가 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분 재산세까지 포함해서 물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질문에서 여기를 이렇게 밑줄을 그으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요. 왼쪽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시험 문제는 이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도시분 재산세. 그럼 이 중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어딘가요? 그렇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 단어예요. 시험 볼 때는 포함을 제외로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함에다만 동그라미 색깔이 있는 걸로 동그라미 딱 쳐놓으시면 돼. 이걸 막 쓰려고 하지 말고 포함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 도시분 재산세도 물납 신청은 가능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제 자, 그다음 이제 분할납부요. 분할납부는 취득세 분할납부 할 수 없다. 등록면허세 없다. 재산세 있다. 도시지역분 재산세 똑같으니까 있어요. 그다음 종합부동산세 있어요. 양도소득세 있어요. 그다음 종합소득세 봐요. 말 못하신 분 있잖아요. 지금 말 못하신 분 아직 이게 정리가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소득세는 그냥 양도소득세든 종합소득세든 어떠한 소득세는 전부 다 분할납부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는 중요한 게 이 부분에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우리 일반 소득세 부동산 임대소득과 관련하여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분할납부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 시험 문제가
작년 하반기에 다른 시험에서 그걸 출제했어요. 실제로 그걸 출제했어요. 다음 소득세 중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한 거 골라라. 1번, 2번, 3번, 4번, 5번을 몽땅 소득세를 써놓고 그중에서 분할납부가 되는 거 골라라고 문제를 내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내용이 다 익혀졌으면 이제부터 이제 연습. 재산세는 분할납부가 재산세는 분할납부, 물납도 되는데요. 물납은 허용한다 그랬는데 물납이라겠네요. 여기네요. 그럼 뭐 재산세만 되는 게 아니라 도시 지역분 재산세를 포함해서 물납을 허용하더란 이야기예요. 근데 대신에 물납은 자, 세금이 얼마가 넘으면 1,000만 원을 그렇죠. 여기서 초과라는 단어를 주의하세요. 초과. 초과. 35회 시험은 이 숫자 뒤에 있는 초과, 이상, 이하, 미만을 싹 빼버리고 시험 문제를 어떻게 냈냐면 1,000만 원인 경우에는 물납이 허용된다. 이렇게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암기할 때 1,000만 원, 1,000만 원 암기하신 분은 다 틀려버린 거예요. 1,000만 원은 물납이 되는가 안 되는가요? 안 돼요. 1,000만 원 초과니까 1,000만 원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두 가지 체크할 거. 도시 지역분 재산세는 물납 허가 된다 안 된다? 된다. 단 얼마가 넘으면? 그렇죠. 1,0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초과하면. 다 됐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재산세에서 재산세 도시 지역분은 하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재산세 도시 지역분은 그러면 물납 신청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여기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단어는. 재산세 도시 지역분은 그러면 무조건 물납 신청하려면 얼마가 넘으면 가능하다? 1,000만 원 초과. 이제 여기는 중요하잖아요. 위에서 이미 초과를 체크했으면 밑에 것은 도시 지역분 물납 신청 가능하다. 이것만 체크해야지 이 초과까지 또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한 번 했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1,000만 원이 초과되면 일반 재산세도 물납 신청이 가능하고 도시분 재산세도 1,000만 원 초과되면 물납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종합부동산세는 그럼 다른 거 읽으면 안 돼요. 자, 종합부동산세는 이렇게 나오면 가서 물납 이렇게 딱 나오면 끝에 가서 물납은 허용한다, 허용 안 한다. 물납은 누구밖에 안 된다. 재산세. 그럼 물납은 허용하지 않는다. 여기만 딱 체크하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고. 뭐 어떤 분은 뭐 금액에 관계없이 막 체크하는 거 필요 없어요. 그거. 금액 1억이든 100억이든 1,000억이든 종합부동산세는 물납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 물납을 물어보는 순간 무조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양도소득세 또 물납을 물어보면 다른 거 다 읽을 필요 없어요. 양도소득세 물납은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안 된다. 끝. 굳이 막 이 지문을 답을 하지 말고 끝에 물납을 딱 보는 순간 양도세 물납 안 되는데 이거면 끝이요. 그 다음에 5번 종합소득세. 여기도 물납이네요. 자, 소득세 종합소득세 물납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안 된다. 끝. 그렇죠? 그러니까 지문을 다 읽으려고 하시면 안 되고 이걸 막 써가지고 외우려 하시면 안 돼. 그냥 물납은 재산세만 된다. 대신에 재산세 중에 도시지역분도 된다. 근데 얼마만 넘어야 되냐? 1,000만 원 초과다. 끝. 그럼 나머지 세금들은 물납 되냐? 안 된다. 그럼 끝. 됐죠? 자, 이제 분할납부 방법으로 이제 가봐요. 분할납부하는 방법은 이제 테마 3번에가 나와 있어. 이 분할납부 방법은 숫자로 해가지고 숫자로 해서 응용해서 문제가 약간씩 나와. 응용해서 이제. 자, 재산세는 분할납부 된다고 했죠? 그럼 재산세 얼마가 넘으면 분할납부가 된다? 250? 250 초과. 종합부동산세도 250 초과. 양도소득세 1,000만 원 초과. 됐죠? 근데 이제 최근에 2년 전에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금이 200만 원인 경우 분할납부 신청할 수 있다. 틀렸죠? 근데 그분은 참 매너 좋아하셨어요. 200이라고 써놔서 저는 250이라고 써놔.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할 세금이 250만 원인 경우는 6개월 이내 기간 동안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틀렸죠? 초과가 빠졌죠? 저 같았으면 그렇게 썼을 거예요. 그런데 200이라고 써놨더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분 좀 그래도 매너가 있구나 그랬어요. 저는 모의고사 출제도 해봐도 제가 매너가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저는 절대 매너 있지 않아요.
그래서 1번부터 못 풀게 막 만들어놔요. 예전에 그 몇 년 전에 시험 끝나고 합격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특별히 부탁하신 게 있었어요. 선생님, 선생님에게 꼭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게 딱 하나 있어요. 저는 합격을 했지만 이제 그 다음 기수들을 되신 분들이 합격을 하기 위해서 꼭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게 있는데, 그거 제가 너무 오지랖을 떠는 것 같아도 이것만 좀 지켜주시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1번 문제만 제발 안 풀리게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1번 문제가 안 풀리게 해놔야, 그래야 시험 볼 때 문제가 전체 문제 16문제를 푸는데 1번에서 막혀버리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1번 건너가고 2번으로 넘어가서 푸는 이런 요령도 생기는데, 1번이 너무 쉽다 보니까 문제 풀 때 난이도 조절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를 내면 거의 1번은 거의 한 5분에서 10분 풀게 만들어놔요. 그걸 빨리 포기하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 포기하는 것을 빨리 배워야 돼요. 근데 그걸 못 배우고 7분, 10분간 잡고 있다가 3번 문제 5개 푸니까 시험 끝났다고 답안지 내라네. 10문제 다 놓쳐버렸네요. 그럼 과락으로 떨어져 버렸네요.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더란 이야기예요. 옆에 주변 분들이. 그래서 1번 문제를 너무 쉽게만 내지 말아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지금까지 제가 철저히 지키고 있어요. 꼭 이번 모의고사도 꼭 신경 한번 써보세요. 그 1번 문제 풀리는가 안 풀리는가. 이제 재산세는 250만 원 초과 3개월 이내. 여기 조심하세요. 이게 법이 개정되고 나서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예전에 2개월이었어요. 2개월짜리가 3개월로 바뀌고 나서 아직 시험 문제가 안 나왔다는 걸,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직 안 나왔다는 걸. 종합부동산세는 250만 원 초과 6개월. 양도소득세는 1000만 원 초과 2개월. 자, 됐어 이제. 그러니까 다 됐어요. 그러면 요 내용이 다 익혀졌으면 요걸 이제 문제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다시 한번 점검. 자, 재산세는 끝에 보니까 분할납부 그랬네요. 그럼 재산세는 분할납부 할 수는 있죠. 할 수 있는데 금액이 얼마가 초과되면, 250을 초과하면 몇 개월 동안? 3개월 동안. 여기서 중요한 건 요 개월수예요. 여기서는 재산세는 250 초과 3개월, 250 초과 3개월. 이 두 개만 익히시면 돼. 그럼 이제 요거를 이제 문장을 다 읽는 게 아니라 오른쪽 날개에 있는 표만 가지고 공부하셔도 충분해요. 자, 다시요. 재산세는 250만 원 초과 3개월. 종합부동산세는 250만 원 초과 6개월. 양도소득세는 1000만 원 초과 2개월. 끝. 자,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로, 그래서 또 여기 보니까 분할납부 나왔네요. 그럼 종합부동산세도 250만 원 초과하는데 개월수는 6개월. 그럼 여기는 6개월에다가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 여기는 종합부동산세는 6개월. 이제 3번 양도소득세는 이게 아니에요. 양도소득세 여기다 체크하면 안 돼요. 먼저 양도소득세는 1000만 원 초과 2개월 동안 분할납부 할 수 있는데, 이게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양도소득세에서 중요한 건 여기에요. 자, 요거 확정. 예정이든 확정이든 분할납부는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요게 중요한 거예요.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 때는 분할납부 안 된다, 된다. 자, 그러면 자 다시 소득세에서, 양도소득세에서 예정신고 납부 세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할 때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할 수 있다. 자, 세 번째 임대소득인데 중간 애납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할 수 있다, 없다? 봐요. 지금 대답 못 하잖아요. 이게 익혀지지 않았던 게, 뭐가 익혀지지 않았냐면 아직 이 부분이 아직 익혀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여기가요. 임대소득 있잖아요. 임대소득도 1000만 원이 초과되면 분할납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잖아요. 그러면 임대소득에 대한 중간 내납세액이 1000만 원이 초과되면 분할납부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냥 이거에 중간 내납이든 뭐든 임대소득이라 하겠으니까 내야 될 세금이 1000만 원이 넘으면 분할납부할 수 있어. 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
그럼 이제 한 단계를 이제 더 들어갔을 때 풀어낼 수 있겠는가를 이제 연습을 하셔야 돼요. 확정신고든 예정신고든 소득세는 1,000만 원을 초과하면 2개월 동안 분할할 수 있어. 그러면 중간 예납 세액이 중간에 6개월치를 묶어서 내는 소득세가 1,000만 원 넘어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없다? 있다겠죠? 자, 여기까지 찾았어요. 그럼 이제 다시 확정신고할 세금이 3,600이다. 그럼 3,600이면 이제 분할 납부를 어떻게 하는지 이제 요령을 알아야죠. 요령은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요.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약자로 종부세로 하네요. 근데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기준이 얼마가 넘으면 분할 납부가 된다. 250. 자, 그럼 여기가 250 초과네요. 250만 원이요. 그럼 250을 넘으면 앞에가 250이 기준이었으면 거기다가 250 한 번 더 더해. 그럼 여기가 중간이 얼마인가요? 500. 자, 500이죠. 여기가 500이요. 그럼 이제 500이 됐으면 250에서 500 사이 여기가 되면은 이 500에서 250을 빼버리면 돼. 이 사이에는 250만 원을 초과하는 초과액을 분할할 수 있는 거고 500이 넘어버리면 그때는 전체 세금 중에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이제 양도소득세나 일반 소득세는 기준이 1,000만 원 초과니까 여기가 1,000만 원이 되면 여기는 얼마가 된다는 얘기인가? 똑같이 하시면 돼. 여기 250 더하기 250이니까 1,000 더하기 1,000 하면은 2,000만 원. 자, 그러면 2,000만 원이 넘었죠. 3,600이니까. 그럼 여기네요. 2,000이 넘었으니까 그 세금의 얼마 이하의 금액을 분할하면 된다. 50% 이하. 그러면 최대로 가능한 건 몇 프로까지는 최대가 된다. 50% 이하는 된다고 했으니까 최대는 몇 프로까지? 50%까지. 자, 그럼 여기다 곱하기 50%까지는 되니까 3,600에 50%를 곱해. 1,800. 그래서 최대 1,800만 원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례로 물어보는 경우가 요즘 생겨요. 사례로. 자, 두 번째. 그러면 예정신고할 때 예정신고도 분할 납부 되는데 이제 1,500이네. 1,500이면 1,000, 2,000 넘었다 안 넘었다? 2,000 안 넘었죠? 2,000 안 넘었으니까 그때는 앞에 있는 얼마 초과? 1,000만 원 초과. 그러면 2,500에서 1,000을 빼. 초과니까 1,000만 원 빼니까 남는 거 얼마 남았고? 500. 그럼 최대 분할 가능한 금액은 얼마다? 500이다. 5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여기서 최대니까. 근데 이제 출제위원들이 저렇게 최대란 말을 앞에다 써줘요. 만약에 최대라고 안 써주고 내는 시험은 모의고사밖에 없어요. 모의고사는 어떻게 내냐면 예정신고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1,500만 원인 경우에 400만 원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맞았겠는가? 틀렸겠는가? 봐요. 뭔 말인지 못 알아먹었어요, 지금. 1,500만 원인 경우에 최대 500만 원까지 분할하니까 400만 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최대 500은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런데 문제에서 여기서요. 1,500만 원 경우에 600만 원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봐요. 뭔 말인지 지금 못 알아들으신 분이 있어요. 1,500이면 최대로 분할할 수 있는 돈은 얼마까지밖에 안 된다? 500. 그럼 600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내면 출제위원들이 너무 야비한 거고, 그건 너무한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3,600이면 2,000이 넘었으니까 50%까지는 되고, 1,500이면 2,000이 안 넘었으니까 1,000만 원 초과액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위에 재산세로 내볼게요. 재산세에서 여기는 500이 안 넘으면 400이 나와. 400만 원이면 최대 얼마까지 분할할 수 있다? 400에서 250 빼면 되니까.
그 계산은 안 되는 거예요. 계산기 눌러야 되는가요? 400만 원 빼기 150을 하면은, 자, 그러면 400만 원 중에서 150 누가 가져가 버렸으면 내 돈이 얼마 남았는가? 그것도 안 되는 거야, 지금? 일일이 계산기 눌러야 돼요. 그러면 여기 250. 250은 분할할 수 있습니다. 맞는가요? 아니죠. 여기가 250을 빼니까 150만 원만 분할할 수 있는 거예요. 250을 빼야 되니까. 여기서요. 400이면 250 초과액이니까 250 빼면 나머지 150만 원만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500이 넘으면 여기는 900이 나와. 900만 원이면 재산세로 내야 될 돈이 900이면 최대 얼마까지 분할할 수 있다? 450. 반절이니까 900에 2분의 1 50%니까 900이 50%니까 여기 500 넘었잖아요. 여기가 900이라면 500이 넘었으니까 그 세금의 50%까지는 분할할 수 있습니다. 아직 이해 안 되시면 뒤에서 다시 또 연습을 해야 돼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테마 1번, 테마 2번, 테마 3번에서 시험에 나오는 게,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두 문제, 학교론 시험에 나오는 거 하나.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은 2페이지, 4페이지에서는 우리 3번 문제로 테마 2번, 테마 3번은 절대 놓치면 안 돼요. 1번은 신경 많이 안 써도 되는데 2번하고 3번 테마는 무조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이제 테마 4번 용어 정리로 가보죠. 용어 정리에서 첫 번째가 표준세율이라는 게 나와요. 표준세율. 자, 표준. 표준이라는 말은 표준, 딱 고정이라는 이야기인가 움직인다는 이야기인가? 움직인다.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 움직이는 걸 표준세율이라고 하는데 취득세는 몇 프로 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 있다? 50%. 등록면허세 50%. 재산세 50%. 지방소득세. 발음이 조금 약하긴 했는데 맞았어요. 50%. 지역자원시설세. 그것도 50%. 다 50%예요. 그러니까 일일이 다 공부할 때 일일이요 50%를 올라가면 안 돼. 그냥 그 지역 사정에 따라서 50% 범위 내에서 올려서 받을 수도 있고 낮춰서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시험 문제 내는 거 거기를 내는 게 아니라 딱 여기만 내. 재산세만. 재산세만 내니까 그 중에서도 여기요. 이 부분요. 이번 연도에 우리 지역에서 50% 범위 내에서 가감을 했으면 그 가감한 율은 올해하고 내년하고 그 다음 몇 년에 걸쳐서 적용한다? 해당 연도만 적용한다. 해당 연도. 올해만 적용한다는 올해만. 내년은 내년 사정을 보는 거예요. 그 연도에만 적용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험에 출제됐던 것은 재산세가 한 3번인가 나오고 등록면허세가 1번 나왔어.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냈냐면 등록면허세는 그 지역 사정에 따라서 6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틀렸네요. 틀린 거예요. 그런데 다른 자격시험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낸 적이 있냐면 취득세의 경우는 지역 사정에 따라서 세율 가감이 불가능합니다. 틀렸죠? 취득세도 몇 프로 범위 내에서 가감한다.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가감한다. 그러면 가감한다는 이야기는 세율이 딱 고정이라는 이야기인가 고정이 아니라는 이야기인가? 고정이 아니다. 고정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법에서 너 이렇게 해. 그러면 우리 지역은 법대로 간다. 법대로 따르지 않는다. 따르지 않는다. 자, 이 지문을 따는 거예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요 단어에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따르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따르지 않을 수 있는 따르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세율이 고정이 돼 있다. 변할 수 있다. 변할 수 있다. 변할 수 있는 세율의 이름을 무슨 세율이라 한다? 표준세율이라 한다. 그래서 이 표준세율이라 밑줄 딱 긋고 표준이라는 말은 밑줄만 긋고 여기에 있는 에다만 동그라미 딱 치시면 돼요.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러면 있는 세율을 시험 볼 때는 뭐라고 되겠다? 없는 세율. 이렇게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문을 바꾸는 게 아니라 여기 이 단어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알고 있으면 너 이거 바꿨네? 그럼 딱 눈으로 보고 풀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세액산출의 기초 그랬네요. 세금을 계산하려면 세금의 액수를 계산하려면 제일 먼저 앞에서 무엇을 알아야 여기 뭔가를 알아야 돼. 여기에다가 세율을 곱하기 하면은 세액이라는 게 이렇게 나와. 그러면 세금을 계산할 때 가장 앞에다 세우는 거. 세금을 계산할 때 제일 앞에다 세우는 거. 뭘 알아야 우리는 세금을 구할 수 있는가? 과세
표준. 이게 과세 표준이에요. 과세 표준을 알아야 세금을 구할 수 있어. 그래서 세금을 계산할 때 세액 산출의 가장 기초, 세금을 계산할 때 가장 앞에다 세우는 것을 과세 표준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과세 표준을 밑줄을 딱 긋고 여기다 세액 산출의 기초 밑줄만 딱 긋어버리면 돼.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내가 조금 더 해보고 싶다. 이제 학개론 공부를 해보고 싶다. 이제 학개론에서는 과세 표준을 수량으로 표시했을 때와 가액으로 표시했을 때 이름은 이건 학설이기 때문에 학개론에서 내는 거예요. 세법에서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과세 표준이 수량으로 정해지면 수량으로 돼 있다. 수량으로 돼 있으면 이거는 종류가 과세 표준의 종류가 수하고 양으로 돼 있으니까 양세. 양자 넣으면 돼요. 그럼 여기는 가자 넣으면 돼요. 종가세. 가액으로 돼 있으면 종가세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건 학설이에요. 이건 학설이기 때문에 이거는 세법 문제는 잘 나오진 않아요. 자, 납세 의무자와 이제 납세자를 구분해 보죠. 요거는 놓치면 안 되네요. 자, 이 표를 정리를 잘 해야만 그래야 지문 3번, 4번 요 두 개를 풀 수 있어. 지문 3번, 4번이 시험에 출제 엄청 많이 되는 거예요. 3번, 4번. 본문에 있는 3번, 4번 지문이 시험에는 제일 많이 나와요. 이제 특별징수 의무자다. 그러면 특별징수. 이 특별징수는 뭐하고 같냐면 원천징수하고 같아. 특별징수는 원천징수와 같아요. 그럼 원천징수는 국세에서 쓰는 단어이고 특별징수는 지방세에서 쓰는 단어예요. 국세하고 지방세만 차이점인지 똑같아. 그럼 이제 특별징수 의무자는 이 그림에서 그림에서요. 여기요. 특별징수 의무자는 누구란 얘기인가? 은행. 자, 은행. 그럼 은행 자기가 낼 세금을 자기가 내고 있는가요? 다른 사람이 낼 걸 받아서 전달해 주는가? 받아서 전달해 주는 사람이 특별징수 의무자예요. 그럼 돈을 주는 사람인가요? 돈을 받는 사람인가요? 다시요. 자, 은행은 돈을 주는 사람인가요? 돈을 받는 사람인가요? 은행이 예를 들어 제가 복권에 당첨이 돼가지고 내가 당첨자가 은행에 가면 은행이 돈 주세요 그런가요? 돈을 내주는가요? 그러면 은행이 돈을 받는 사람이다, 내주는 사람이다. 내주는 사람이에요. 은행이 내주는 사람이죠. 그러면 내주는 사람이 자기가 돈을 주면서 자기 세금을 자기가 내는가요? 당첨자가 낼 걸 은행이 대신 내주는가요? 당첨자가 낼 걸 은행이 받아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해석. 납세 의무자는 자기 세금만 내는 사람을 납세 의무자라고 그래요. 납세 의무자는 자기 거, 내 거. 그러면 은행은 자기 세금을 자기가 내는가, 남의 걸 받아서 내는가? 남의 거. 그러면 특별징수 의무자, 은행은 납세 의무자라고 말하면 안 돼. 그러면 납세자는 누구냐면 세금을 정부에 내는 사람을 납세자라고 그래. 그리고 세금을 낼 때 자기가 낼 수도 있지만 남의 걸 받아서 전달할 수도 있어. 그럼 남의 걸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까지도 납세자라고 하면 돼. 그럼 은행은 납세자는 된다 안 된다? 된다. 은행은 납세자는 됩니다. 그럼 원천징수 의무자도 누구란 얘기인가? 똑같으니까 원천징수 의무자도 누구? 은행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그러면 또 원천징수 의무자는 납세 의무자에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똑같으니까 납세자에는 들어간다. 그런데 우리 시험은 지방세 위주로 문제를 내니까 특별징수 의무자가 나오는 거고 원천징수 의무자는 내진 않아. 그죠? 문제. 이제 3번에서 납세 의무자란 하고 나오면 내 것을 내가 그런가요? 남의 것도 내가 그런가? 그렇죠. 내 것을 내가 내는 사람이니까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누구는 두 글자로 은행은 이렇게 얼른 가서 읽으세요. 특별징수 의무자는 그러면 은행은 자기가 자기 걸 냈다, 남의 걸 받아서 냈다. 남의 걸 받아서 내니까 너 특별징수 의무자는 너는 포함이다, 제외다. 은행은 납세 의무자라고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시험 볼 때는 제외 여기만 포함으로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이 사람을 납세 의무자라고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요. 특별 징수 의무자를 말한다. 그리고 특별 징수 의무자까지 포함하니까 앞에는 납세자라고 해야 된다, 납세 의무자라고 해야 된다. 그렇죠. 여기는 납세자. 그래서 이 두 개를 반드시 비교해서 정리를 꼭 하셔야 돼요. 3번과 4번. 근데 최근에 우리 시험에서 31회 때는 4번이 시험에 나왔어. 4번이 시험에 나오고 이제 나온다 하면 3번을 낼 차례예요. 3번을. 이제 5번 지문으로 가보죠. 5번 지문은 지방세와 체납처분비 이 두 개를 더해서 지방세와 체납처분비를 더해서 이름을 뭐라고 붙이냐면 이걸 징수금이라고 이렇게 말해. 그러면 여기는 여기다 동그라미 이렇게 치세요. 자, 징수금만 동그라미 딱 쳐보세요. 징수. 그러면 손으로 꽉 쥐어가지고 걷어간다. 손이 갈기처럼 걷어가 버린다. 긁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가져가는 것은 무엇을 가져간다는 얘기인가? 지방세와 체납처분비를 묶어서 이 두 개를 묶어서 통칭해서 이름을 징수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 6번은 세무공무원이 그랬네요. 세무공무원이 고지서를 발급하여 세금을 걷어가는 것. 세무공무원이 고지서를 보내가지고 돈을 걷어가는 것을 이름을 보통징수 이렇게. 그래서 보통징수 밑줄 긋고 세무공무원만 이렇게 딱 체크하면 돼요. 보통징수라는 것은 정부가 잘 모르면 이렇게 해서 읽으세요. 통보하여. 세무공무원이 통보해서 걷어가는 거. 보내가지고 걷어가는 것을 보통징수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7번은 편의상 이렇게 나와요. 편의상. 요 단어만 보세요. 편의상. 정부가 세금 받기 편한 사람에게 네가 좀 받아가지고 좀 전달해 줄래? 이제 정부가 은행한테 야, 너 복권 당첨자가 당첨금을 수령하러 오면 네가 세금을 네가 좀 띄어놨다가 네가 좀 우리한테 보내줄래?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 받기 편해서 그런다, 불편해서 그런다. 세금 받기가 은행한테 거들어가면 세금 받기가 편하다, 불편하다? 편하다. 편하다. 그래서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그러면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는 당첨자다, 은행이다. 은행한테 부탁하면 편하죠. 그러니까 편의상만 체크하는 거예요. 편의상 이 말이 딱 나오는 순간 너는 특별징수. 이게 주관식 시험이라면 요 단어를 써놓고요. 가로를 써놓고 여기에 들어갈 단어가 뭐냐 써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객관식이니까 그냥 읽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편의상만 보고 앞에 특별징수 이렇게 읽으면 돼. 계속 이거 읽는 연습만 하면. 그럼 뒤에가 세무공무원 나오면 앞에는 보통징수, 편의상 나오면 특별징수. 이것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6번하고 7번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시험 문제를 내요. 6번하고 7번을 서로 반대로. 예를 들어서 여기다 편의상 써놓고 앞에다가 특별징수 이렇게 쓴 게 아니라 보통징수라고 써놔. 그다음 뒤에가 세무공무원 나오는데 앞에다는 특별징수라고 써놔. 이렇게 두 개 왔다 갔다 바꿔. 보통징수하고 특별징수만 바꿔치기 하니까 그 두 개 단어만 가지고 푸시면 돼요. 그다음에 8번은 이제 의무라는 요 단어만 딱 보세요. 의무. 자, 의무란 이야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인가요? 반드시 해야 된가요? 반드시 해야 돼.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버티면 정부는 가만히 있는다, 가만히 안 있는다. 가만히 안 있는다. 가만히 안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랬더니 가산세 물려버리지 그러죠. 가산세라는 것은 시험에 어떻게 출제되냐면 매년 시험에 한 지문 이상은 나오는데 작년에는 단독 문제로 출제됐어요. 작년에는 가산세만 묶어서 한 문제를 출제했어요. 올해는 그렇게 안 나와. 이제 가산세 나와봤자 한 줄 나올까 말까. 올해는 이게 올해는 가산세 그러면 딱 나와서 내가 할 일을 하면 가산세를 물린다, 안 하면 가산세를 물린다. 안 하면 그러면 할 일이 뭐란 얘기인가? 의무. 자,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요. 여기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러면 만약에 지금 세법 공부가 우리는 꼭 해야 된가요? 안 해도 되는가요?
안 해도 돼요. 뭘 꼭 해요. 안 해도 돼요. 뭘 꼭 한다고 하세요. 거짓말하고 계시네. 예, 세법 다 틀려도 등기법 다 맞으면 돼. 등기 지적을 다 맞추면. 꼭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세법 공부 안 한다고 막 가산세 물리고 지어받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지어받고 안 하는 거예요. 꼭 할 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안 했을 때는 벌칙으로 정부가 뭘 물린다? 가산세를 물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못하게 하려고 가산세를 물리는가요? 그걸 제대로 하게 하려고 가산세를 물리는가? 하게 하려고. 자, 뒤에 건 읽으면 안 돼. 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이다.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요.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세액에 가산한다를 세 글자로 줄여보세요. 세액에 가산하여. 여기서부터 읽어보세요. 가산, 세. 그게 가산세예요.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그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의무를 이행하게 하게 만들려고 산출한 세액에다가 일부를 더해서 가산해서 가산세로 물려버리겠습니다. 여기서 단어가 다 보여주는 거예요. 가산하여 세액에 가산한다. 가산세 앞에서요. 가산세가 이거 보여지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찾으세요. 가산하여 세액에 가산한다. 이게 바로 가산세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제 면세점과 소액징수 면제는 여기는 해년마다 지문이 한 줄씩 나와. 작년에는 재산세에서 출제하고 재산세하고 취득세, 등록면에서 혼용해서 이게 두 줄 나왔어. 시험에 두 줄. 여기서 이 내용에서 시험에 두 줄이 출제됐어요. 이제 면세점 그러면 면세점이라는 일정 금액 이하. 자, 이하. 자, 이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하라고 했으니까 그 일정 금액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자, 소액징수 면제는 미만이에요. 미만. 자, 미만이라 했으니까 그 금액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요거 정확히 해야 돼요. 자, 그럼 취득세에서는 취득 가액이 50만 원 이하가 되면 취득 가액이 50만 원 이하가 되면 취득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만약에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50만 원도 안 되는 물건은 취득세 부과 안 해. 근데 이걸 작년 시험 어떻게 냈냐면 등록면허서로 돌려서 냈어. 50만 원도 안 되는 물건에 대해서 등기를 하고 싶으면 취득세를 안 내는 대신에 무슨 세를 내면 된다? 그렇죠. 등록면허세 내시면 돼. 그게 한 줄 딱 시험에 나오는데 작년 시험은 이것과 연결해서 그 지문을 등록면허세를 한 줄을 출제했어요. 이제 연부. 자, 이제 시험 나오면 이제 여기를 주의하세요. 2번 이 부분을 이제 올해 시험 볼 때는 조심을 하셔야 돼요. 연부금을 지급할 때는 50만 원 여부를 따질 때 매년 지급한 액수로 판단해라. 총 금액으로 판단해라. 여기는 총 금액이에요. 연부금 총액이라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연부금 총액이 50만 원 이하가 되면은 총액에다만 동그라미 딱 치시면 돼요. 총액. 연부금 총액이에요. 매번 지급액이 아니에요. 매번 지급액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총액이 50만 원 이하가 되면은 면세점으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는 그런 거 없어요. 등록면허세는 시험 문제가 여기서요.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없어.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아무리 못해도 최소 아무리 적어도 얼마는 징수해야 된다. 최소. 자, 1,000원이다, 2,000원이다, 3,000원이다, 5,000원이다, 6,000원이다. 최소 6,000원 징수. 자, 요게 작년 등록면허세 시험에 정답으로 유도됐던 지문이에요. 등록면허세는 최소 11,600원을 징수한다. 이게 시험 문제였어요. 어떤 것은 그게 나와. 부동산은 6,000원. 부동산이 아닌 다른 것은 만 얼마짜리가 있어. 그런데 우리는 부동산세법이기 때문에 부동산은 등기부가 3장으로 만들어져서 한 장당 2,0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재산세도 고지서 몇 장 나오는가요? 한 장. 그럼 한 장이니까 장당 얼마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그래서 2,000원. 그래서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등록면허세는 아무리 세금이 작아도 최소 등기부 몇 장을 만들어야 된가? 3장을 출력해야죠. 그러면 장당 얼마씩을 받는다? 2,000원에서 총 얼마? 6,000원. 그래서 6,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000원 미만일지라도 최소 6,000원을 징수한다. 근데 재산세는 그 세금의 액수가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자, 여기와 이제 관련된 지문을 볼게요. 9번에서 면세점이란 하고 나오면 다른 거 보면 안 돼요. 면세점 하는 순간 일정 금액, 그 금액 이하다 미만이다. 이하다 미만이다. 뭔 말인지 못 알아시는 다시 가요. 다시 체크하셔야 돼요. 면세점은 일정 금액 이하, 소액징수 면제는 일정 금액 미만. 근데 과거에 여기를 면세점이란 해놓고 일정 금액 미만에 대하여 이렇게 해놨어. 미만이라고 해놓고 그걸 틀렸어. 출제위원이 본인은 미만이라고 쓰면 된 줄 알고 썼는데 미만이 아니라 이하였어. 그래서 복수정답 처리가 됐어요. 그것도 언제 그랬냐면 그 무지막지한 15회 시험에서. 그래서 15회 추가 시험에서 그렇게 해서 복수정답으로 또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일정 금액 이하예요. 이하. 여기서 중요한 건 요 단어예요. 이하. 면세점은 이하, 소액징수 면제는 미만. 딱 그 두 개만 딱 체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0번. 10번은 이제 추가로 내드린 거예요. 사업에 양도 양수가 있으면 여기는 제2차 납세 의무예요. 제2차라는 것은 본래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하면 2차로 넘어오는가요? 못 내면 2차로 넘어오는가요? 못 내면. 본래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두 번째로 내는 사람이 제2차 납세 의무자예요. 그럼 제2차 납세 의무자를 찾아라 그러면 앞에 사람을 대신하여 이 단어를 쓴데 대신이라는 단어 중에 우리말 우리 글자로 다 순화시켜 보세요. 그러면 그건 가름하여. 자, 가름이라는 단어가 나와. 가름. 제2차 납세 의무자는 가름하여 그러면 이 사람이 제2차 납세 의무자예요. 가름한다. 이 사람은 제2차예요. 그러면 사업에 양도 양수가 있으면 본래 납세 의무자는 양도자가 본래 납세 의무자인가요? 양수자가 본래 납세 의무자인가요? 양도자. 양도자가 세금을 못 내니까 양수자, 네가 2차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양수인이 2차로 책임을 지는데 양수인은 자기가 내야 될 세금인가요? 양도자가 내야 될 세금인가요? 양도자가 내야 될 세금을 양수자가 떠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떠안을 때는 내 재산을 털어서 내가 2차로 책임을 진다. 내가 가져온 것만큼만 책임을 진다. 그렇죠. 양수한 재산가액 한도로. 양수한 재산가액 한도예요. 양수한 재산가액 한도. 내가 가져온 재산가액 한도 내에서만 2차로 책임을 지면 돼요. 내 전 재산을 가지고 2차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한도가 있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하는데, 근데 시험 문제 출제하시는 분은 여기를 이제 오답으로 출제해요. 자, 양도인의 납세 의무가, 그러면 양도인이 원래 납세 의무자인데 양도인이 못 낸 세금을 양수인이 떠안을 때 내가 그 상대방의 사업을 가져올 때 이 사람이 세금 안 내고 버티고 있다는 걸 알고 가져오면 책임이다. 모르고 가져오면 책임이다. 자, 알고 가져와야만 책임을 진다. 모르고 가져와도 책임을 진다. 아니, 모르고 있는 걸 책임지라면 너무 과학화잖아요. 알고 있는 상태에서만 책임져야죠. 내가 사업체를 가져올 때 이 사람 세금 안 낸다는 걸 알면서도 가져왔으니까 저 사람이 세금 안 낼 걸 알면서도 그 사람 재산을 내가 통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양수인에게 너 왜 세금도 못 내게 하고 네가 다 가져갔어? 그럼 네가 책임져. 너 알았지? 이미 알았지? 너 이 사람 세금 안 낼 걸 알고 네가 가져갔으니까 너 책임져 하고 책임 소재를 양수인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알았다는 것은, 자, 여기서 알았다는 것은
양도인의 납세무가 지금 이 세금이 얼마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것은 세금 납세무가 성립된 상태인가요? 납세무가 확정된 상태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여기서 확정이냐 성립이냐 요 단어를 가지고 시험에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인의 납세무가 성립된 그러면 그건 틀린 거예요. 성립이 아니라 뭐 된 것만 양수인이 책임을 진다는 얘기인가? 확정된 세금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겠습니다. 확정이라는 단어만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확정. 그럼 성립이 되어 있으면 성립됐다는 이야기는 지금 세금이 앞에 사람이 세금이 얼마 있다는 걸 안다 모른다? 모른다. 얼마 있는지 모르잖아요. 모르는 상태에서 가져왔을 때는 책임은 안 져. 그런데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세금 안 내고 버티고 있는 사람의 사업체를 내가 통으로 가져왔을 때는 가져온 재산 한도 내에서 제2차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래서요, 요 확정이라는 요 단어.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사업의 양도 양수를 할 때, 사업의 양도 양수할 때, 양도소득세는 제2차 납세 의무. 자, 여기서 요거 생각하세요. 양도소득세는 앞에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못 내면 그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양수인이 제2차 납세무를 부담한다, 부담하지 않는다? 부담한다, 안 한다? 좀 상식 납세 의무 없어. 아니 제가 남의 집을 샀어. 근데 나한테 집 판 사람이 양도세 안 내고 버티고 있어. 그럼 내가 내줄 의무 있는가요? 없어요. 내줄 의무 있지도 않아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도 제2차 양도 양수할 때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양수인이 제2차 납세무를 부담할 수 있다. 그럼 그 지문은 틀린 거예요. 그건 틀린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테마 4번까지 끝났어. 자, 공부는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이제 날개표를 먼저 확인하시고 본문 중에서 지문을 다 읽는 게 아니라 그 지문 속에서도 핵심 단어를 찾아서 그걸 연결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익히는 거예요. 첫 시간에 조금 이제 제가 어떻게 요령을 좀 알아야 되니까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렸고, 이제 두 번째 시간부터는 이제 속도가 조금 더 붙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 10분 쉬었다가 이제 두 번째 시간 다시 진행을 하죠.